오늘 또 반갑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작자 미상의 가사 봉선화가입니다. 봉선화 꽃이 이렇죠. 우리 봉숭아라고도 부르고 했는데 표준말이 봉선화입니다. 이 봉선화는 손톱에 물을 들이는데 많이 사용하죠. 자, 규방 여인들의 손톱 물들이는 즐거움과 회포를 담고 있습니다. 국어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길잡이입니다. 규방 여인들의 손톱 물들이는 즐거움과 해포. 조선 여인에게 봉선화의 의미입니다. 자, 작품 이상 가사 봉선화가 있어. 자, 매니큐어 없던 시절 여인들 손톱 곱게 물들이던 봉선화를 예찬하고 있는 가사입니다. 사실 봉선화는 예달픈 여인 봉선의 전설이 있지만 뒷부분에 설명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손톱에 봉선화 물을 들이면서 느끼는 여인들의 즐겁고 밝은 모습을 담았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흔한설은 규언가입니다. 규언가는 어떤 부녀자의 원한, 정한, 슬픔이 담겨 있는 가사입니다. 이의 배경입니다. 정일당 잡지에 수록되어 있는 교방 가사이고요. 이런 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작품의 내용은 화자가 봉선화를 대하게 된 연유와 봉선화라는 이름의 유래, 봉선화의 아름다움과 향기 없음, 춘삼월에 봉선화를 심는 일 등 봉선화라는 제재의 주변적 사실들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작품은 깊은 규중에서 화초를 벗삼아 지내던 여인의 섬세한 감정을 1인칭 시점의 독백체 서술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시는 1인칭이죠. 1인칭 독백체가 또 현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입니다. 서로 이야기하면 대화체죠. 사민국, 송민국처럼요. 특히 송민국 같은 경우는 감녀 을녀의 대화죠. 전반적으로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띠고 있어 여인의 고뇌를 세밀하게 표현한 다른 교방가사와 비교할 때 색다른 느낌을 줍니다. 색채 이미지의 활용이 뛰어나며 비유적 표현을 통해 손톱에 봉선화 물을 들이는 과정과 꿈속에서의 의인한 봉선화를 만나는 장면 등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자, 현대어 풀이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블로그에 이 내용도 다 있습니다. 파일도 이런 다 있습니다. 자, 한눈에 보기입니다. 화자의 정서 변화입니다. 봉선화가 개화, 필 때는 감탄을 합니다. 좋다, 이래 되겠죠. 손톱에 물 들일 때는 즐겁겠죠. 자기 손톱에 봉선화 물 든 것을 보면은 이 붉은 빛이 물 들는 거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봉선화가 떨어질 때는 슬픕니다. 물들인 손톱을 바라보면서 스스로에게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손톱을 바라보면서 위안을 느끼고요. 자, 교방가사의 일반적 경향과는 다른 봉선화가입니다. 교방가사는 조선시대 양반집 부녀자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가사로 내방가사라고도 합니다. 영남지방에서 널리 유행하였으며 작가와 연대가 미상인 작품들이 대부분입니다. 한글로 지어졌기 때문에 시가문학을 통한 우리말의 발전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남존 여비의 조선시대 사회에서는 여성이 사회활동을 할 수 없고 그중에서 바느질이나 부엌일 등만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교방가사의 내용 또한 주로 봉건 사회의 여성의 슬픔과 원한, 시집살이의 고통, 시집에서 지켜야 할 몸가짐과 예절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흔한 서론의 교훈가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하지만 봉선화가는 이런 경향에서 탈피하여 봉선화 꽃잎을 따서 손톱을 물들이던 여성의 고요한 풍속을 소재로 하여 봉선화에 대한 정감과 예찬을 솔직하게 드러내어 긍정적이고 밝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봉선화 전설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백제 혹은 고대 때 한 여자가 선녀로부터 봉황 한 마리를 받는 꿈을 꾸고 딸을 낳아 봉선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봉선이는 곱게 자라 천부적인 타고난 검은고 연주 솜씨로 명성에 알려져 결국에는 임금님 앞에 나아가 연주하는 영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궁궐로부터 집으로 돌아온 봉선이는 갑자기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의 행차가 집 앞을 지나간다는 말을 들은 봉선이는 간신히 자리에 일어나 있는 힘을 다하여 검은고를 연주하였고요. 이 소리를 알아보고 찾아간 임금님은 봉선이의 손으로부터 붉은 피가 맺혀 떨어진 것을 보고 매우 애처롭게 여겨 무명천에 백반을 사하여 동매어 주고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뒤 봉선이는 결국 죽고 말았는데 그 무덤에서 이상스런 빨간 꽃이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빨간 꽃으로 손톱을 물들이고 봉선이의 넋이 과한 꽃이라고 봉선하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이본에서는 자신의 부정을 의심한 남편에 대한 항거와 결백의 표시로 자결을 하고만 여자의 넋이 봉선화로 피어났는데 그 실을 조금만 건드려도 톡 튀어나가는 것은 자신의 몸에 손대지 말라는 뜻이라 합니다. 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감상학입니다. 봉선화. 자, 잎이 봉황의 꼬리 같고 신선이 되어 올라간 사람의 지상 인연이 머물러 있는 꽃이고 여인들의 손톱을 물들이는 꽃입니다. 자, 봉선화가 어떤 꽃인지는 내용에 자세히 나옵니다. 향규에 일이 없어 백화부를 펼치더니 향규는 여자의 방 규방입니다. 향기로운 규방, 부녀자의 방이고요. 백화부는 꽃을 설명한 그림책입니다. 봉선화 이 이름을 뉘라서 지었는고 봉선화 이름에 대한 질문이죠. 문답법에 의한 내용 전개, 대화체 형식이죠. 진유의 옥소소리 자연으로 행한 후에 진유는 신선의 이름입니다. 옥필이 소리가 자연은 보랏빛 연기. 보랏빛 연기는 어떻게 보면 이건 신선이 사는 곳에서 나는 연기라는 뜻입니다. 사라진 후에 피리를 잘 불던 사람이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 후에 지상에서 인연을 봉선화에 머물게 하였다는 고사를 지금 인용한 것입니다. 앞에 전설과는 다르죠. 규중의 남은 인연 일지하에 머무르니, 자, 규중은 여자의 방이죠. 일지하, 한 가지 꽃에 머물렀다. 자, 규중의 인연, 신선의 규중의 인연이 꽃에 머물렀다. 유약한 푸른 잎은 봉의 꼬리에 넘노는 듯 연약한 푸른 잎은 봉선의 잎이 봉황의 꼬리가 넘노는 듯하다. 자, 자약히 붉은 꽃은 자하군을 해쳤는 듯 자약히는 차분히 붉은 꽃은 자하군은 신선의 옷자락입니다. 봉선화 꽃잎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서사는 봉선화의 모습과 이름의 유래입니다. 백옥섬 좋은 흙에 종종이 심어내니 백옥섬 백옥 같은 섬돌 깨끗한 흙에 한 그루 한 그루 심어내니 춘삼월이 지난 후에 향기 없다고 웃지 마소. 향기 없다고 비웃지 마라. 취한 나비 미친 벌이 따라올까 저 안에. 왜 향기가 없나 하면은 취한 나비나 미친 벌이 따라올까 두려워서 향기가 없다는 거죠. 자, 이 취한 나비나 미친 벌은 경박한 남자. 저 하다는 끓인다. 그래서 끓인다. 향기가 없는 이유가 이렇다. 봉선의 어떤 절개를 볼 수 있죠. 정정한 저 기상은 여자밖에 누이 못할고 깨끗한 봉선의 특성은 여자만 친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 여자들 손톱에 물들이잖아요. 본사일은 봉선화의 정숙함입니다. 옥난간 긴긴 날에 보아도 다 못 봐. 옥난간은 옥난간 옥으로 된 난간이죠. 난간 긴긴 날 보아도 다 못 봐. 아무리 봐도 끝이 없다는 거죠. 사창을 반개하고 차한을 불러내어. 사창은 여자 방의 비당 창문인데요. 그 창문을 반쯤 열고 반개하고 차한은 계집종을 불러내어 다 핀 꽃을 키우다가 수상자에 담아놓고 수상자는 수놓는 도구를 넣어둔 상자입니다. 수놓은 상자가 아니고 수놓는 도구를 넣어둔 상자에 보관하고 여공을 그친 후에 중당에 밤이 깊고 여공은 여자들이 하는 일 바느질입니다. 바느질 마치고 중당은 안채에서 밤이 깊은 때 납촉이 바깥을
밝았을 때 나옴나옴 고쳐 앉아. 납촉은 촛불입니다. 촛불을 밝히고 나옴나옴은 천천히 꼿꼿이 앉아.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안 자고 뭘 한다는 거죠. 흰 구슬을 갈아마 빙옥 같은 손 가운데 흰 구슬로 갈아. 흰 구슬을 갈아. 그 봉선화를 구슬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거 백반을 갈아서 빙옥 얼음과 옷같이 고운 손 가운데 물들이겠죠. 난만이 개어내어. 난만이는 흠뻑 개어내어 화사국 저 제후의 홍상궁을 헤쳤는다. 화사국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임금의 붉은 산호 궁궐을 헤쳤는 것 같다. 봉선화를 뭡니까 직유법으로 봉선화의 이긴 모습을 봉선화 물들이기 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침궁풍류 절고 홍수궁을 마하는 듯 침궁풍류는 깊은 궁궐 절고는 절구 홍수궁은 붉은 도마뱀 자 붉은 도마뱀을 빻아놓은 것 같다. 봉선화를 이렇게 찢어놓은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섬세한 십지상에 수실로 감아내니 가늘고 고운 십지상 열 손가락에 수놓은 실로 감으니 조의 위에 붉은 물이 미미히 스미느냐. 조의 위에는 종이 위에죠. 종이 위에 붉은 물이 희미하게 숨어드는 모습이 가인의 얕은 뺨에 홍로를 끼쳤는다. 가인은 미인이죠. 미인의 붉은 입술에, 붉은 입술에, 붉은 이슬이, 미인의 뺨에, 얕은 뺨에 붉은 이슬이 어린 듯, 붉은 이슬이 뿌린 듯 하다. 단단히 봉한 모양 춘나 옥자 일봉서를 단단히 묶었잖아. 묶은 모양이 철록한 비단 옥으로 쓴 글자가 있는 일봉서 편지 같다. 서왕모에게 붙였는다. 서왕모는 신화 속의 선녀입니다. 직유법, 대거법, 열계법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본사입니다. 손톱에 봉선화를 물들이는 모습이고요. 춘면을 늦춰 끼어 차례로 풀어내어 춘면은 봄잠이죠. 봄잠을 늦게 깨어 열 손가락을 차례로 풀어놓고 옥경대를 대하여서 팔자미를 그리라니 옥경대는 거울이잖아요. 거울 앞에서 팔자 눈썹을 그리라니 남대없는 붉은 꽃 가지에 붙였난다. 여기서 가지는 손가락이죠. 붉은 꽃은 봉선화 물든 손톱입니다. 직유법이 쓰였네요. 손으로 우이라니 분분히 흩어지고 손으로 잡으려니 분분히 흩어지고 왜냐하면 거울을 보고 있잖아요. 거울 속에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지 못하겠죠. 거울 속의 것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입으로 분류하니 섞인 안개 가려웠다. 섞인 안개는 서린이 입김이죠. 이렇게 부르니까 거울에 입김이 끼인다는 거죠. 여반을 서로 불러 낭낭히 자랑하고 여반은 여자친구입니다. 친구들을 불러서 명랑하게 서로 자랑하고 내 손톱 봐라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꽃 앞에 나아가서 두 빛을 비교하니 봉선화와 손톱의 색을 비교하니 쪽잎에 푸른 물이 쪽이어서 푸르단 말이 아니오리선가. 자, 쪽잎에서 나온 말이 쪽빛에서 나왔지만은 더욱더 푸르다는 뜻이죠. 푸르단 말이 아니오리선가. 정말 옳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손가락에 물든 빛이 실제 가지에 핀 봉선화보다 아름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가 본사 3인데요. 손톱에 물든 봉선화물의 아름다움입니다. 손톱에 봉선화물을 들면 사실 굉장히 부드럽고 아름답죠. 은근히 풀을 메고 돌아와 누웠더니, 자, 풀을 메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풀을 메고 하니까 뭐 밭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고 이게 아니고 풀로 묶고 손톱에 봉선화물을 들이고 풀로 묶었다는 뜻입니다. 자, 녹이홍상 일여자가 표현이 앞에 왔어. 자, 녹이홍상 푸른 저고리 붉은 치마를 입은 한 여자죠. 자, 이거는 뭐를 의미했습니까? 바로 봉선화를 의미했습니다. 일여자가 표현이 앞에 왔어. 자, 녹이홍상 어, 푸른 저고리 붉은 치마를 입은 한 여인이 표현이 앞에 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현이는 호련이다, 그죠? 호련이 앞에 와서 떨어지겠죠.
자, 여기 떠나거나 떨어지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낙하를 암시합니다. 자, 이렇게 이거는 봉선화를 사람처럼 표현했으니까 의인법이 쓰였습니다. 웃는 듯 찡기는 듯 사례는 듯 하직하는 듯. 자, 웃는 듯은 알죠? 찡기는 듯은 찡그리는 듯. 사례는 고마움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마움 뜻을 전하는 듯, 또 인사하는 듯, 하직 인사하는 듯. 몽롱히 잠을 깨어 정령이 생각하니, 꿈속에 녹이홍상 일여자가 나타나서 웃기도 하고 찡그리는 것도 하고 고마움을 전하는 것도 하고 하직 인사하는 것도 했는데, 이게 꿈속의 일이죠. 몽롱히 잠을 깨어 정령이 생각하니, 몽몽이는 어렴풋이 잠을 깨어 정령이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꽃 귀신이 내게 와 하직한다. 이 꽃 귀신은 바로 봉선화 귀신이겠죠. 꽃 귀신은 봉선화 꽃 귀신이 내게 와 하직 인사한다. 수호를 급히 열고 꽃숲을 점검하니, 수호는 수놓은 방장으로 가린 문이지 않습니까? 수놓은 커튼으로 가린 문을 열고 꽃숲을 점검하니는 살펴보니 땅 위에 붉은 꽃이 가득히 수놓았다. 그걸 보니까 땅 위에 봉선화 꽃잎이 땅 위에 가득했다. 떨어졌다는 거죠. 봉선화의 낙하입니다. 수놓은 듯이 붉게 뿌려져 있다. 암암이 쓰러하고 낱낱이 주워담아. 암암이는 마음이 상해집니다. 암암이 마음이 상해서 시무룩하여. 화자의 정서가 봉선화가 이제 떨어진 걸 보고 좀 슬프죠. 화자의 정서가 드러납니다. 낱낱이 주워담아 꽃다려 말 붙이되 그대는 한지 마소. 꽃에게 말을 붙이되 그대는 한하지 마라. 봉선화는 떨어졌다고 원망하지 마라. 그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꽃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이 쓰였습니다. 세세년년 꽃빛은 우구하니, 세세년년은 해마다죠. 해마다 꽃빛은 옛날과 같으니, 우리 시조에 이런 내용이 있죠.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가냘다 있지 않습니까? 자, 하물며 그대 자체 내 손에 머물렀지. 하물며 그대의 자체, 하물며 더구나 그대가 자체가 내 손에 지금 머물러 있잖아요. 봉선화 물을 들였죠. 동원의 도리화는 편시춘을 자랑마서. 동원은 동산의 도리화, 복숭아 꽃과 백꽃입니다. 백꽃 있죠. 백꽃은 편시춘은 잠깐 지나가는 봄을 자랑마라. 니는 봄인데 복숭아 꽃이나 백꽃은 봄에 피었다가 떨어지잖아요. 너는 자랑할 거 없다. 자, 20번 꽃바람에 적막히 떨어진들 뉘라서 쓰러하고, 20번은 20번입니다. 20번 꽃바람에 적막하게 떨어진들 누라서 슬퍼하겠는가?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다. 서리적 표현이죠. 교중에 남은 인연 그대 한 몸뿐이로세. 교중에 남은 인연은 그대는 바로 봉선화입니다. 봉선화의 인연은 뿐이다. 내가 뭐 복숭아꽃, 백꽃 이런 건 필요 없고 너와의 인연만 기억한다. 나에게는 봉선화 뿐이다는 뜻입니다. 봉선화 이 이름을 뉘라서 지어낸고 일로하여 지었으라. 봉선화의 이 이름을 이런 것 때문에 앞에 나온 이런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 때문에 봉선화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봉선화 이름을 지었다. 앞부분과 뒷부분이 유사한 구절이 반복되죠. 그래서 이거 수미상관식 구성입니다. 수미상관식 구성을 통해서 안정감을 주고 또 주제의식을 강조합니다. 여기까지 결사입니다. 결사는 봉선화는 떨어져도 계속되는 인연. 봉선화 너는 떨어져도 내 손톱에 빨갛게 물들어서 내한테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교방가사, 서정가사입니다. 성격은 예찬적이고 서정적이고 주정적이죠. 주정적은 감정이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네, 감정이 중심이 된다는 뜻입니다. 주제는 봉선화에 대한 여인의 감정, 아름다운 봉선화와 함께하는 여인의 정서입니다. 특징입니다.
고유한 풍속을 소재로 하여 봉선화를 예찬한 규방 가사입니다. 자, 봉선화를 보면서 느끼는 여인의 섬세한 정서를 표현했고요. 봉선화를 의인화해서 맑고 정숙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향기가 없다는 봉선화의 속성을 통해 벌과 나비를 끓이는 정숙한 기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죠. 보살을 이용해서 대상의 속성, 봉선화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고요.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각적 이미지죠. 밝은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지규와 열거로 손톱에 봉선화 물을 들이는 과정을 실감나게 표현했습니다. 대상의 대비 도리화하고 복숭아죠. 복숭아 도리화는 꽃도 아니다. 봉선화만 꽃이다. 이 대상을 대비를 해서 대상에 대한 의미, 봉선화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리적 표현으로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냈습니다. 문답 형식과 수미 상관식 구성. 자, 봉선화의 유래를 물으면서 시작해서 답하면서 마무리하는 구조였죠. 자, 활동하기는 문제 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